네, 오늘은 통계적 추정에서 추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계적 추정이라는 거는 어떤 자료를 뽑아서 뭔가를 추측을 하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의 평균을 내고 싶은데 모의고사 같은 걸 봤을 때 그 이제 전체를 다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점수를 다 조사하는 거를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전수조사라고 부릅니다.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 전수조사. 그다음에 이제 몇 개만 뽑아서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부르죠. 표본조사. 예를 들면 형광등 같은 거에 성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형광들을 다 실제 사용한다면 판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부 표본이라고 그러죠. 몇 개를 뽑아서 그것들의 불량률을 가지고 이 형광등은 보통 불량률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고등학생들의 키를 조사하고 싶은데 키의 평균을 내고 싶은데 그 고등학생들을 다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평균적으로 각 학교별로 몇 명씩을 뽑아서 그 사람들만의 그 표본들만의 평균을 가지고 전체는 원래 있던 집단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에 있는 전체 집단은 키가 평균이 이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추측하는 걸 통계적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때 이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이 있겠죠. 전체 집단.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전체라고 하면 그 전체 집단을 편의상 좀 근원이다 그래서 어미모자를 써서 모집단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졸업한 학교를 모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자를 써서 모집단 이렇게 부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집단에서 뽑은 집합이 있겠죠. 자, 모집단에서 그 집단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추출한 거죠. 추출. 뽑은 자료의 집합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부르고요. 그 표본의 개수가 있겠죠. 그 표본의 개수를 편의상 표본의 크기 이릅니다. 자, 이거는 표본의 개수인데 표본의 개수를 통계학에서는 표본의 크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표본을 뽑을 때는 예를 들면 키를 위주로 키를 평균 내기 위해서 표본을 뽑는데 보고 키가 커 보이는 애들만 뽑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뽑힐 수 있는 확률이 동등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뽑는 거를 우리가 임의 추출이라고 그러죠. 임의 추출, 영어로 랜덤 샘플링. 그러니까 랜덤이라는 뜻 아시겠죠? 아무나 추출될 확률이 다 똑같게 추출한 거를 임의 추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임의 추출이라는 거는 할 때마다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건 독립시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임의 추출이라고 하면 독립시행. 그 추출 중에서도 평균을 낼 때 뽑은 사람이 우연히 또 뽑힐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복원 추출. 자, 뽑은 상태에서 뽑은 사람을 배제하고 거기서만 뽑는 게 아니라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막 돌리다가 뽑았는데 그 사람이 또 뽑힐 수도 있다라고. 그럴 때를 복원 추출. 그 다음에 뽑은 사람은 절대 다시 집어넣지 않는 거. 뽑는 거는 다시 절대 뽑은 표본을 다시 사용하지 않는 거를 비복원 추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표본의 모집단의 크기가 크고 뽑는 표본의 개수가 좀 많다라면 적당히 많다고 하면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처럼 임의 추출로 볼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몇 개 표본의 크기가 많으면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처럼 똑같이 다루어도 상관없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어떤 이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이 있다고 걔를 우리는 이제 모집단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럼 이 모집단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평균이 있겠죠. 그 평균을 뒤에서 뽑은 표본과 구별하기 위해서 또 모자를 붙여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했었잖아. 주사위를 던졌는데 나오는 확률 변수 x를 한다 그랬을 때 그런 애들을 우리 평균이라고 불렀었는데 걔들을 전체 집단으로 본다면 얘가 이제 모평균이 될 수도 있겠죠. 모평균, 그 다음에 모분산,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 자, 그러니까 이거는 모평균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모집단의 평균이겠지. 어떤 성질의 평균, 뭐 키라면 키, 성적이면 성적 평균.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 표준 편차 정의 그대로 구한 거죠. 정의 그대로. 자, 이 모집단에 있는 걸 다 더해서 자료의 총합을 더해서 n으로 나눈 거. 그다음에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다음에 루트 분산 이런 것들을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렇게 부르겠다는 얘기고. 자, 이 세 가지 값은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m.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 이 세 가지 값은 이미 모집단이라는 걸 정한 순간 고등학교 2학년의 키 하면 그 키의 평균, 실제 구한값, 실제 분산, 실제 표준 편차가 있을 건데 걔들은 이미 결정된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상수가 되는 거야. 상수. 자, 근데 이 모집단으로부터 우리는 자 보통 편의상 n개라고 합니다. n개의 표본을 한번 뽑아 볼게요. 자, n개의 표본을 뽑으면 첫 번째 뭐 x1, x2 이렇게 해서 x3 이렇게 n개의 표본을 뽑을 수가 있겠죠. 자, 얘들은 이미 지출된 거기 때문에 누가 뽑힐 줄은 몰라. 자, 그럼 어쨌든 이 n개의 표본을 뽑으면 이 표본의 평균이 있겠지. 표본의 평균이 뭐겠어? 이거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게 이 표본의 평균이겠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표본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표본 평균. 자,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x라고 쓴답니다. x바라고 읽습니다. x바라고 읽고 얘는 표본 평균. 자, 실제 n개를 뽑아서 한번 시행을 해가지고 이미 지출을 뽑았을 때 그 나온 이 표본의 평균을 표본 평균, 여기는 모집단의 평균 구별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표본 분산이 있겠죠. 표본 분산은 마찬가지로 x1에서 방금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x바를 제곱하고 마찬가지로 x2에서도 x바를 빼고 이렇게 제곱해서 마지막 n번째까지 이렇게 편차의 평균을 이렇게 n으로 나눠주면 얘가 당연히 표본 분산이라는 게 나오겠죠. 이 표본의 분산. 그 다음에 이제 그 표본의 분산을 우리는 표본 분산을 S제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표준 편차가 있겠죠.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는 자, S라고 부르고 여기서 구한 표본 분산에다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자, 우리가 이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이렇게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통계학에서는 n-1로 나눠준대요. 자, 이거는 n-1로 나누면 이 표본 평균이 모 분산과 계산을 했을 때 조금 더 가까워지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이때는 n-1로 나눈다. 근데 실제로 아직까지 시험에서 표본 분산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에서 n-1로 나눠야 되는데 n으로 나눠가지고 뭐 틀리게 만들고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표본 분산을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표본의 개수보다 적은 n-1로 나눠주면 원래 모분산과 좀 더 근접한다, 가까워진다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 그냥 편의상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한 번 뽑은 거잖아요. 이거 한 번 표본을 한 번 뽑아본 거죠. 그 다음에 또 뽑을 수도 있겠지. 두 번째 또 표본을 뽑을 수가 있겠죠. 조사했던 이걸로 한 번만으로 믿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두 번째 추출을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나온 평균도 뭐 나온 애들 변수를 다시 또 뭐 y1, y2 이렇게 또 n개를 뽑아봤어. 그럼 또 마찬가지로 또 새로운 뭐가 나오겠어? 표본 평균이 나올 거고 y라고 변수를 y라고 했으니까 뭐 y 바라는 표본 평균이 나올 거고 또 표본 분산이 나오고 표본 표준 편차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시행 n개의 표본을 뽑을 때마다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변한다는 거지. 변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값 x바와 s제곱과 s는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확률 변수가 된다는 거야. 확률 변수가 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 확률 변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그들의 확률 분포를 알아보는 걸 우리가 했었잖아. 그죠? 확률 분포를 통해서 또 뭘 알아봐야 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용어를 좀 정리를 할게. 자, 이 x바라는 확률 변수 여기서 한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이 나오겠지. 이 확률 변수 뭐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또 나오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x의 기대값을 2x라고 했다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을 2x바라고 합니다. 2x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표본 평균이잖아. 용어가. 이게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기대값. 표본 평균으로서 얼마가 기대되겠느냐 평균적으로. 당연히 보겠어. 기대할 수 있는 값은 당연히 모평균이 이렇게 기대가 되겠죠. 표본 평균으로서 기대가 될 수 있는 값은. 자, 그 다음에 분산. VX바는, 자, VX바는, 자, 원래 있던 모분산과, n분의 1만큼의 표본의 개수에, n으로 나눠준 만큼의 차이가 나더라, 이런 얘기야. 실제 구해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왜 이런 거 일단 간단하게 일단 뭐 증명을 하기로 하고요. 실제, 뭐, 교과서들 보면, 몇 개를 해본 거야. 몇 개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간단한 예를 가지고, 요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용어를 한번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집단을 편의상 간단하게 한번 설정을 할게요. 전체 집단을 우리가 2, 4, 6, 8 이렇게 4개로 설정을 해볼게. 자, 이게 모 집단이 있는데, 자, 2, 4, 6, 8 이렇게 3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모 집단의 분포는, 자,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로 생각한다면 x가 2, 4, 6, 8로 기대되는 값들이 px가 x1 확률이 당연히 뭐 넷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x가 모평균 m이라고 부르겠죠. 이 m이라는 놈은, 자, 실제로 구하면 5가 나옵니다. 평균 다 알려줬죠. 요 가운데 대칭을 이루면 가운데 있는 숫자가 평균이 된다. 그 다음에 vx를 구하시면 vx도 5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미리 계산해 놓은 거야. 수업의 진행을 위해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2개를 임의 추출할 거야. 표본의 크기를 2로 해서 임의 추출하게 되면 그 표본 평균이라고 뭐라고 했어? 표본 평균 x바는 2개를 뽑았으니까 2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더해서, 자, 이거는 이제 임의 추출하고, 임의 추출이면서 복원 추출이잖아. 그러니까 뽑으면 다시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작은 표본 평균으로서 가장 작은 숫자는 2가 나왔을 때겠지. 그래서 2부터 뭐 2, 4가 나오면 3이 나올 수도 있고, 4, 4가 나오면 4, 2, 6이 나와도 4, 2, 8이 나오면 5, 쭉 해서 8, 8까지 가면 16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x바의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럼 실제로 또 p, x바가 어떤 x바일 확률을 구하면, 자, 2일 확률은 16분의 1, 16일 확률 16분의 1 이렇게 해서 쫙 결정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표본 평균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값을 구해봤더니 정확하게 또 5가 나오다는 거야. 얘랑 일치한다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 x바 표본 평균으로서 평균적으로 5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vx바를 구했더니 분산이 2였을 때, 모분산이 5였을 때 표본의 크기가 2라면 2로 나눠준 값이 실제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평균을 m이라 하고 모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 했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m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누게 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고, 모 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이 표본 평균의 분포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당연히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 얘는 m, 시그마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르겠지. 그래서 이 표본 표준 편차가 달라지겠죠.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얘는 z를 시그마분의 x-m으로 정리를 했다면 여기서는 z는 시그마 자리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x 빼기 m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과정이 바뀐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뭐 그럼 이제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이 x바가 m이 나오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 m이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이유를 뭐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n개의 표본을 뽑았다고 합시다. 한 번씩. 자, 독립시행을 통해서, 자, 표본을 하나씩 뽑은 거야. 자, 표본을 한 개만 뽑은 거지. 표본의 개수를 한 개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쭉 해서 지금 n번의 시도를 한 거야. 자, 첫 번째 시행에서 당연히 x1으로 기대되는 값은, 자, x1에 기대되는 값은 뭐겠어? x1의 평균으로 기대되는 값은 당연히 m이 되겠죠. 그죠? 모 집단의 확률 분포를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기대되는 값은 평균 m이 되겠지. 다 m이 될 거라고. 그럼 우리 이제 이 x바라는 건 뭐야? x바는 이것들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의 정의였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이 확률 변수에 지금 이 평균이라는 놈은 확률 변수에 n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곱해진 만큼 영향을 받겠죠. 곱해진 만큼 영향을 받으면서 n분의 1은 튀어나가고 얘가 2x1 각각 이렇게 적용을 받게 된다는 얘기야. 자,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 자, 그래서 n분의 1이 되고 2x1은 x1으로 기대되는 평균은 항상 뽑을 때마다 모 평균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m이 되고 m이 n개가 있겠죠. 그래서 n분의 1에 얘는 m이 n이 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실제 이 x바가 이렇게 m으로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분산도 마찬가지겠지. vx바라는 거는 v에다가 또 다시 이걸 집어넣어야 되겠지. n분의 뭐 x1 더하기 쭉 해서 xn까지 갔을 때, 자, n분의 1은 분산의 성질은 곱해진 숫자가 있으면 제곱배의 영향을 받는 거죠. 제곱이 되고 다시 마찬가지로 vx1 하면 시그마 제곱 똑같이 이렇게 시그마 제곱이 n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쟤를 정리하면 n제곱에 n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 되고 n이 하나 약분되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증명을 하시고, 증명 과정은 이해가 안 되면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어쨌든 결과인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렇게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 집단의 분포가 정기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의 분포도 정기 분포를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정기 분포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게 된다.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용어만 한번 정리할게요. 이걸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니까. 자, 마지막 우리가 헷갈리는 거. 자, 일단 자, 마지막입니다. 모 집단이 있어. 그러면 이 집단에 뭐 개수가 무수히 많이 있겠지. 자, 그 개수의 평균을 모평균, 자, 모분산 이렇게 부릅니다. 표준 편차는 뭐 루트 분산이니까 생략하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뭘 한다고? n개의 표본의 크기를 n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그때 그것들이 이렇게 해서 n개가 나올 건데, 요 n개를 평균을 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n분의 시그마 xi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 더한 값이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표본들의 평균인 거지. 그리고 x바라고 할 건데, 여기서 한 번 할 수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또 계속 뽑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x바가 나올 수 있는 값은 변하기 때문에 x바는 확률 변수고, 우리는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분산을 구해야 되겠지. 자, xi에서 평균인 x바를 빼주면 이게 편차가 될 거고,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야 되는데 n-1로 나눈다고 그랬죠. 자, 얘를 이 표본의 분산, 그래서 표본 분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얘를 저기는 m이라 하고 시그마 제곱이라고 불렀다면 여기에 시그마 대신에 s를 쓴 거죠. 시그마도 s의 약자긴 하니까. 그래서 구별하기에 s 제곱을 쓰고, 모분산과 조금이라도 가깝게 하기 위해서 n-1로 나눈 작업을 한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뭐 하냐면 또 다른 n개의 표본, 또 다른 n개의 표본 쭉 해서 얘들을 여러 번 했단 말이야. 그럼 이 확률 변수 x바의 기대값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뽑은 x바, 여기서 뽑은 x바, 여기서 뽑은 x바들을 다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 x바는 얘가 표본 이름이 평균, 이게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의 다시 평균이지.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해도 좋은데 기대값이라고 하면 좀 덜 헷갈릴 것 같아. 표본 평균의 용어가 헷갈리니까 표본 평균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값, 그 값은
모평균에 가까워져서 m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vx바라는 거는 표본 평균의 v잖아. 그지?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되겠죠. 자, 그 값은 시그마 제곱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잘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을 해 놓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표본 평균의 이 확률 변수 x는 표본 평균은 x바라 부르고 이 x바는 확률 변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에 관심을 갖게 되고 표본 분산도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니까 평균이 있겠지. 분산이 있을 거고. 근데 이거는 다루지 않는 거지.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표본 평균의 분포, 확률 분포만 관심을 갖고 나중에 다시 표본 평균을 통해서 모 집단의 평균을 추정해 보는 거, 그걸 큰 제목으로 통계적 추정 이렇게 부릅니다. 자, 표본 분산도 각각의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고통 과정에서는 표본 평균이라는 n분의 시그마 x에 해당하는 이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로 모 집단의 평균을 추측하는 걸 통계적 추정이라 부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